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혁입니다. 자, 오늘은 아마도 이제 21세기에 들어서 이제 유방 성형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이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렇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토픽인데, ALCL,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자, 이거를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해가지고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여러 번 했고, 뭐 강연도 또 하고 했지만은, 오늘도 역시 이 주제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ALCL은 현대적인 의미의 이제 유방 성형이 정립되고 난 이후로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 전까지 모든 성형외과 의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방 보형물 수술을 하면서 실리콘 보형물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서는 수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병이 밝혀지면서 이제 그런 믿음이 완전히 깨지기 시작하게 된 거죠. 이 주제는 우리나라에선 참 언급량이 굉장히 적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서는.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추적조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한국에서처럼 이렇게 일시적인 이벤트로 그냥 끝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파고들어서 지금도 사실은 이제 병의 위험 보형물을 가지고서는 지내고 계시는 여성들이 한국에도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고요. 그래서 이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지루하게 그냥 생각할 수 있는 일은 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지금까지 ALCL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과 호주에서 연구자들이 집필한 논문들이 주로 이제 선두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었는데, 이거는 좀 특이하게 유럽에서 나온 대규모 연구예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와 뭐 폴란드, 그리스 뭐 이쪽의 의사들이 주로 텍스처드 보형물로 수술을 받은 미용 목적의 유방 확대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 있어서 ALCL을 쪽으로 코호트 조사라고 하죠. 이제 코호트라고 하는 거는 동일 집단 연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집단을 처음서부터 쭉 추적해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향적 연구,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코호트 연구에서 나온 결과는 연구가 잘 디자인되어 있고 잘 추적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의미가 깊은 연구가 되겠죠. 그래서 유럽에서 나온 연구가 옥스퍼드 저널에 이제 최신호에 실려가지고선 제가 한번 리뷰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한마디로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ALCL은 재건 보형물 수술에서 미용보다 더 많이 발견된 것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재건이라고 하는 건 원래 이제 유방암이 있었던 환자들에서 그것을 미용적으로 복구하는 과정에서 보형물을 쓰는 건데, ALCL 역시 재건 쪽이 더 높다, 이렇게 의사들이 생각해 오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미용적인 의미로 텍스처드 보형물로 수술한 환자들은 안심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저자는. 자, 지금 이제 2022년도까지 FDA가 수집한 전 세계 ALCL 증례는 1130개입니다. 그러니까 1000개가 이렇게 처음에 쭉 올라오다가 1000개가 넘어가면서 조금 정체되어 있는 상태예요. 대부분의 케이스는 거의 다 이제 엘러간 바이오셀, 엘러간의 매크로 텍스처 보형물로 돼 있어요. 물방울 포함해서. 그리고 실리메드에 폴리우레탄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실리메드 폴리우레탄과 엘러간의 매크로 텍스처, 바이오셀, 이 두 개가 가장 많이 엮여 있어요. ALCL하고. 자, 이 병의 병인론이 아직까지 불명확해요, 문제는. 왜 암이 생겼느냐?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암을 촉발하는 어떤 인자, 이 방아쇠를 당기는 어떤 트리거라고 얘기하는, 그게 이제 세균오염이나 뭐 표면 마찰이나 표면 입자가 떨어져 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들을 하고 있는 중이고, 생물학적으로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암이 됐느냐, 그거는 아직까지 밝혀진 게 사실 별로 없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병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암이 뭔지 다들 아실 것 같지만 사실은 전문가들도 의사들도 암이 왜 생기는지 몰라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한마디로 암이 왜 생기냐, 담배 누구나 뭐 피우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많은데 왜 그 피우는 사람 전부 다 폐암에 안 걸리고 일부의 사람만 걸리냐, 그거 모르는 거예요. 담배가 폐암의 어떤 위험인자 그리고 원인인자 라고 우리가 알고 있을 뿐이지, 그럼 담배를 피워서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서는 암이 생기고 뭐가 어떻게 돼서 암이 안 생긴 거냐, 이거 아직까지 모른다는 거죠. ALC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보형물, 텍스처드 보형물을 넣은 사람이 있고 뭐 폴리우레탄 보형물을 넣은 사람인데 왜 다 암이 안 생겼냐, 얘는 문제가 없고 얘는 왜 생겼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게 환경적인 요인, 그러니까 외부 환경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다 결합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지 잘 모르지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유전학적인 특성 이런 것과 외부적인 환경 노출 이게 반복이 됐을 때 비로소 암이 생기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주 일목요연하게 항상 진리는 단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ALC의 이제 위험률 요게 발생률이 3만 분의 1로 보고한 연구자도 있고 300분의 1로 보건 연구자도 있어요. 이게 너무 다양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뒤로 가면 확실한 거는 이 병이 2016년도서부터 세계적인 이슈가 됐는데 그 이후로 지금 2023년이죠.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쭉 올라가고 있는 거는 맞아요. 발생률이 올라와요. 예전에 우리가 믿었던 것보다는 더 흔하다. 이런 것이 이제 밝혀지는 거죠. 물론 아주 흔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옛날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많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부역물이라고 하는 건, 뭐 예를 들어 뭐 공기 중에 미세먼지나 뭐 이제 이런 거하고 다르잖아요. 뭐 방사능,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건데, 이 텍스처드 부역물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죠. 한정된 수의 사람한테만 이제 노출이 되어 있는 건데, 이 부역물이 삽입돼 가지고서는 그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그 노출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부역물이 삽입돼서 그 환자와 거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럴수록 더 발생률도 높아지게 되는 이런 것으로 보고 있고요.